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 어린이를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서의 의미와 과제, 잠시 후 전합니다. 선교사역에도 다양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 선교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책으로 펴낸 알제리의 김범규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 마주하는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더 나은 노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법정에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저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다시 좀 회복돼야겠고요.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한국 최초의 장애 어린이 병원이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성과와 과제를 김효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이후 1년간 3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다녀갔고 대기 환자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 아동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전국 30만 장애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이곳은 더욱 특별합니다. 통영에 살다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1년 됐어요. 경상남도에는 병원이 없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애를 매주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늘어나는 적자는 골칫덩입니다. 작년 한 해 생겨난 적자만 30억 원. 성인 재활과 달리 어린이 재활 치료는 기계 대신 치료사의 손이 많이 들어 인건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치료비를 다른 병원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환자가 늘어날수록 적자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홍보대사 가수 현 씨와 함께 마라톤으로 병원 건립기금을 기탁한 바 있는 희귀 난치병 어린이 은총이 아빠 박지훈 씨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은총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기부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장애 어린이를 위한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합해져 세워진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기적의 병원이라 불리는 이곳에 다시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절제, 경건의 삶에 힘쓰는데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TV 중독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위치 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 47분을 사용하고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도 하루 30번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 결과 만 10세부터 19세의 30%가 스마트폰 중독이며 10살 미만의 영유아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례가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중독도 굉장히 심각해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의 중독률이 17.1%가 될 정도로 그것은 성인 중독률보다 더 높은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독이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전문 기관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턴오프 미디어, 턴온 라이프,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를 구호로 사순절 기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권장희 소장은 보는 것 자체가 영성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음식 금식보다는 미디어 금식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사실 보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순절 기간에는
그냥 음식보다는 그런 그 오락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보는 걸 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에서도 사순절 금식,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하는데 TV 덮개 사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지우기 등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일 공동체가 2005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을 방문해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돕고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와 너빈 교회 등 총 10개의 교회 복구에 나선 다일 공동체는 약 2억 원을 들여 무너진 교회를 복구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 연합집회에서 최일도 목사는 네팔 성도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합집회에 참석한 네팔 성도들은 지진으로 삶이 무너지고 파괴됐지만 예배에 참석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재건한 10개의 교회를 위해 성경 보급과 부흥의 개최 등 지속적인 사역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과 2017년 공명선거운동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윤실 상임집행위원인 이상민 변호사는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와 간증,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회와 후보자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윤실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 운영과 기독교 팩트체크 등 19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한국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 대표회장에는 이성희 목사가, 자문위원장에는 오정현 목사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10개 교단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제33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9일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박종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학회가 4월 1일 서울 마포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정치와 종교, 그 공존의 그늘,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계 신흥 종교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56회 학술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96회 총회를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고민을 담아 전문인 선교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 알제리 김범규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범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발간하신 책도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책에서는 지난 20여 년 가까이 북아프리카 아랍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선교사의 접근 제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남아있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책에서 어떻게 전문 활동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내용부터 실무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네, 책 속에 앞서 말씀하신 현장의 현실이 더욱 잘 담겨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아랍 무슬림들이죠. 가장 강력하게 복음에 저항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정을 갖고 입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해마다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로코에서 2010년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알제리에서도 해마다 한두 분씩 추방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인 전도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이 아랍 사회에서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눈다면 절대로 추방당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인 선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지역, 저는 이제 최전방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활동에는 비즈니스, 자영업, 의료, 교육, 또 공무원 제한적이지만 파견원, 그리고 NGO 활동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활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사관 직원으로 7년간 일도 하였고요. 컨설팅 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지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도 조금 해서 5단인데 틈틈이 태권도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제 아내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데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선교, 학습지를 통한 교육선교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비즈니스로 이곳에서 9개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지 교회 지원을 최우선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규모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성공적인 직업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하교회와 함께 서점,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또 성경 인쇄소, 또 성경 학교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사하라 사막 중심부에 있는 그 종족들, 사하라위 종족, 투아레그 종족 이런 종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고요.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테러리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고 좀 험악한 지역인데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프로젝트나 커피숍, 식당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곳이 만남의 장소, 접촉의 장소,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만나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다 표현하기 힘든데요. 예술적 재능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참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문화선택에서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눈에 담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봄을 담은 풍경, 반복되는 일상 속의 익숙한 장면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눈에는 오늘 무엇이 담겼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 놀랍고도 기적 같은 신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갈수록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시대. 이 시대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각계의 문화 종사자들이 모인 극단 좋은 나무 열매가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를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더 나은 노래는 SBS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녀, KBS 주간 드라마 반쪽이네 등의 김효선 작가가 극작을 맡은 작품으로 지난 3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함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을 통과하여서 더 나은 노래를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조각가 우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돈만을 추구하던 우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내가 원래 이상한 종자인 줄 알았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빠 장례식도 안 갈 수가 있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점차 눈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느낀 우선은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갈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맙니다. 이 드라마를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연극적인 비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관객들도 보시는 분들도 영혼이 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각 분야에서 달란트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완성된 작품인데요. 뮤지컬 어워드 소극장 뮤지컬상을 수상한 박상우가 직접 연출과 주인공 우선 역을 맡았고요. 이 밖에도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뮤지컬 레미제라블, 캐츠, 영국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장희용, 최미용, 임현빈, 김창규, 김명희, 황희진 등의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들어오게 돼서 연습 과정이나 공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연습 과정 속에서 항상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큐티를 나누고 말씀 묵상하니까 같이 믿음이 통하게 되고 같이 생각이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품 속에 더 스며들고 녹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00분간 이어지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빛의 뮤지컬이라는 이름처럼 빛을 매개로 한 상징적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극적인 요소를 살린 대사들과 뮤지컬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약 20곡 정도의 아름다운 창작 넘버들이 작품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희재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희 내용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절벽 끝에 섰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또 더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을 눈으로 바라보며 사순절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이전보다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실 테니까요. 절망 속에 있던 우선의 귀에 들린 더 나은 노래처럼 말이죠.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정말 따뜻하고 환한 빛이 있는 작품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감동 많이 받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더 나은 노래 파이팅! 많이 보러 오세요.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오는 5월 7일까지 대학로 여우별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컴패션 밴드가 가난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의 컴패션 밴드가 2017년을 맞아 새로운 콘셉트로 첫 번째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컴패션 밴드는 가난으로 꿈을 잃은 어린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 돕는 밴드인데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본연의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 존귀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작곡가 주영훈, 아나운서 최윤영이 진행해 방송인 송은이, 가수 황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야, 심태윤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난 2004년 개봉해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오는 4월 재개봉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12시간을 담은 영화로 영화 배우로도 잘 알려진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아 극사실주의적인 연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강도와 살인범 등이 자수를 하는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2017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오는 4월 13일부터 만나보세요. 영화 위대한 임무도 4순절을 맞아 개봉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이번 영화는 나치 시대 800여 명의 목숨을 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화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CBS 시네마의 올해 첫 수입 영화로 지난 2013년 개봉 당시 벨에어 영화제, 센트럴 플로리다 영화제 등 기독교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터 C. 스펜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데이비 토마스 젠킨슨, 크레이그 로버트 영 등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 행동하는 신앙 양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 문학이죠. 존 버년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철로 역정도 서울 북촌 아트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여 회의 연극 공연 끝에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 작품인데요.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는 순례자 필그림이 도시가 곧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고 하늘의 성을 향해 여행길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만나보세요. 올해 수능 날짜가 11월 16일로 발표됐습니다. 수험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염려와 두려움 대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